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해솔 C&I에 문의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를 뽑아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건설 면허를 내드리는 곳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상담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어떤 면허를 내고 싶다, 어떤 면허는 어떻게 내냐, 이러한 구체적 질문도 있지만 그에 앞서 그런데 제가 지금 사업자가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랑 법인 중 어떤 걸로 내야 할까요? 라는 가장 처음 결정하셔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저의 생각과 좀 경험담을 좀 녹여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문의를 했을 때 저는 맨 처음에 이걸 말씀드려요. 자, 일단 예상 수익이 얼마나 되세요? 예상 수익에 따라서 세금 구간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죠. 자, 과세표준이라고 해서 1,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세율이 6%, 5천에서 8,800은 24%, 3억에서 5억에서는 40%의 세율을 내죠. 자, 법인 사업자 볼게요. 법인 같은 경우는 2억 이하 9%, 원래 10%였다가 2023년에 9%된 거예요. 그다음에 2억에서 200억까지는 19%.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가 얼마만큼의 세금 낼지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면 그럼 저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중에 뭐가 좋다고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해야죠. 그리고 목표를 잡으셔야죠. 건설 면허를 낼 거면 적어도 내가 이만큼을 목표로 하겠다. 아니면 예상된다. 이런 플랜이 있으셔야지 결정이 좀 되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년 목표 매출을 10억 정도로 잡고 있다. 될 것 같다. 근데 건설업이라는 게 수익률이 매우 높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은 한 20% 정도? 요 정도 예상된다. 그리고 당연히 10억에서 수익률이 20%니까 순이익은 2억이겠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2억이라는 우리의 매출에서 경비를 지출하고 난 금액에서 2억. 사실 이 금액에서 소득이 공제되는 금액은 빼는 게 맞아요. 뭐 부양가족이라던가 우리 뭐 노란우산 공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된다라고 하면 2억 마이너스 그 알파의 금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지금 벌써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심플하게 계산해 볼게요. 개인 사업자 2억이에요. 2억이면 구간 2억이죠. 1억 5천에서 3억, 38%. 2억 곱하기 38%, 그다음에 누진 공세 1,994만 원. 그러면 세금은 5,600만 원이 나와요. 아니, 내가 수익률이 2억이 나왔는데 세금이 5,600이라고? 좀 당황스럽죠. 물론 이것보다 낮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소득 공제되는 거를 일단 계산 안 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나와요. 법인 사업자 볼게요. 2억 9%. 대신에 9%는 누진공세가 없어요. 0. 1,800만 원. 아, 그럼 이렇게만 보면 무조건 법인이 난데 세금으로 봤을 때. 근데 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소득 공제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렇게들 말하죠. 기장세무사한테 물어보시거나 어디에다 하시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은 모든 것들을 다 예측하고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순수익이 1년에 대표님한테 떨어지는 금액이 한 2억 정도는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런 종합소득세, 법인세 외에도 우리가 뭐 건강보험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준조세,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보통 2억 정도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로 많이 하셔라. 이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 매출 순이익, 사실 우리가 면허를 딴다는 건 매출액이 더 많이 높아지길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이거 퍼센테이지 이거 생각하면서 매출 안 올리실 거 아니잖아요. 퍼센테이지 생각하면서 비용을 많이 무조건 돈 쓰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2억에서 200억 사이 19%다라고 생각하고 맘 편하게 사업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요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고려사항.
자금 운용 관리 쪽을 좀 고려해 보세요. 자, 세금 쪽은 제 생각으로는 범위 좀 나았던 것 같아요. 같으신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제 자금 운용. 자,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해서 다른 말로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항상 있어요. 그리고 이 등기부 등본 안에는 이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본금이 이 회사가 가지고 시작한 돈이에요. 그래서 이 자본금이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주주들, 뭐 대표님이시던 아니면 뭐 제3자의 주주던 그 사람이 본인의 개인 돈 5천만 원을 이 회사에 넣으면서 시작했다는 소리예요. 그게 이 회사의 자본금이에요. 그래서 이 자본금을 변동하고 싶어. 우리가 더 올리고 싶어. 자본금이 높아야 입찰이 된대. 대출이 나온대. 올릴 거야 라고 하면 그냥 돈만 집어넣어서 될 게 아니고 주주에 의해서 돈을 집어넣고 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이 등기부 등본의 수치를 변동하는 행위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증자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 자본금이 너무 많아. 뭐 20억, 30억인데 이거 좀 빼다 써야겠어. 이거 줄여야겠어. 그럼 감자.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변동해야지 돈을 임의로 넣거나 또 빼거나 하면은 이거는 출처 없이 나간 돈, 가지급금, 출처 없이 들어온 돈, 가수금이 돼요. 이 가지급금은 회사의 부실한 자산, 실질적이지 않은 자산으로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가수금은 회사의 부채에 떡하니 기입되어 있는 거예요. 회사가 누군가한테 갚아야 될 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증자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부분.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사가 내 생각보다도 수익이 많이 났어. 돈을 많이 벌었어. 이 돈 좀 갖다 써야겠네. 자, 법인의 돈이에요. 아무리 처음에 투자금을 대표님이 100%다 냈다고 해도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은 법인의 돈이지 대표자님 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 그냥 돈을 쑥 빼가. 이건 횡령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법인이 대표한테 월급으로 주던가 상여금으로 주던가 아니면 처음에 그 자본금을 투자했으니까 배당을 하던가 이렇게 해서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주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또 세금이 또 발생되겠죠. 대표님한테 상여금 월급 주면 대표자 개인으로서 소득이 발생되니까 소득에 대한 세금 따로 내셔야 되는 거고 배당을 통해서 준다라고 하면 배당에 대한 이익에 대한 세금 15.4%를 또 내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대표님 1인이 투자하고 1인이 영업 열심히 하고 1인이 되게 잘했어. 이거 다 내가 열심히 번 돈이야. 그런데 내 돈을 내가 가져가려니까 정부에 내야 되는 세금이 꽤 있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인의 돈과 대표의 돈은 같지 않다. 다른 돈이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법인 돈, 대표 돈 다르다 얘기했잖아요. 증자할 때도 신고해서 이거 바꿔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말 그대로 좀 투명하죠. 자본의 흐름을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제3자한테 투자 유치를 할 때 좀 유리할 수는 있어요.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그리고 제3자가 투자할 때 내가 1,000만 원어치 하고 1,000만치 주식 받아가고 주식에 따른 배당 받을게. 이렇게 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들 아는 주식회사들의 기본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삼성 주식을 사고 그래서 내가 주주가 되고 거기가 수익이 나면 내가 배당을 받고 그러니까 투자 유치에 유리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법인의 장점 내지 단점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 자, 개인 사업자는 법인하고는 또 정반대예요. 자본금이나 수익의 입금이나 출금이 용이에요. 즉, 대표의 돈이 사업자의 돈이 될 수 있고 사업자의 돈이 대표의 돈이 될 수 있죠. 자, 법인은 아까 전에 등기부 등본 보셨다시피 자본금이 떡하니 써 있었잖아요. 개인 사업자는 이러한 사업자 등록증만 있어요. 자본금 써 있는 곳 없죠, 여기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회사가 굴러가기 위해서 내가 내 통장에 있던 1억 원을 회사 통장에 넣었어. 그거 이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하지 않아요. 나 자본금 요번에 1억 넣었어 하지 않아요. 물론 재무제표에는 기재하지만 즉 내가 자본금을 더 넣었을 경우에 증자를 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용이한 게 뭐냐? 일단은 돈을 쓰고 넣고 빼고 넣고 하는 게 편하다는 건 당연히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건설업을 고려하잖아요. 건설업은 우리가 연말 결산이라고 하죠. 만약에 우리가 실내건축 면허를 땄어. 실내건축 면허는 자본금이 1억 5천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연말, 보통 12월 말일이죠. 12월 말일 재무제표를 기점으로 실내건축 공사업에 대한 자산을 볼 거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1억 5천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진 않았어. 돈이 좀 모자라. 그러니까 기장세무사가 대표님 5천만 원 부족합니다. 5천만 원 예금 입금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60일 동안 건들지 말고 넣어 놓으세요. 이런 얘기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아까 법인은 내가 돈을 그냥 예금을 쑥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자본금이 되냐? 아니다. 이거는 대표가 회사한테 빌려준 부채일 뿐이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근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돈 넣기가 너무 편해요. 그런 증자를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에 있어서 중요한 연말 자본금을 맞추기가 법인보다는 훨씬 편하실 수 있죠. 자, 이게 두 번째였고요. 자, 세 번째. 사실 이 세 번째 시작과 끝을 고려하세요. 이 부분은 앞에 두 개에 비해서는 저는 중요도는 조금은 낮다고 생각해요. 가볍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시작. 일단 설립해야겠죠. 초기에 법인을 설립하는 비용과 개인 사업자를 개설하는 비용, 이 차이와 이제 소요 기간에도 차이가 있죠. 법인은 아까 보여드렸던 등기부등본을 만들어야 돼요. 등기부등본을 만들기 위해서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법원에 신고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자, 일단은 이 설립 비용은 얼마짜리 자본금의 법인을 설립하냐에 따라 세금이 또 다르고요. 뭐 중과 지역, 그러니까 뭐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설립할 거냐, 지방에서 설립하냐에 따라서 세금도 또 달라요.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냥 서울에다가 1억 5천짜리 법인 설립한다라고 했을 때 법인 설립하는 비용 한 3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이게 조금 차이는 있을 거예요. 법무사 수수료 뭐 한 70만 원 내외 나올 거고 나머지는 이제 세금 나올 거고요. 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그냥 개인 사업자 등록증 내면 돼요.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 사업자 등록증 낼 때 세무서에서 돈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용 차이 나고요. 시간도 차이 나는 거죠. 법인은 법무사한테 업무 대행해서 법인 설립하고 또 법인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도 만들고 하셔야 되니까 5일은 잡으셔야 돼요. 이것도 뭐 긴 기간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는 빠르면 당일날 해주는 세무서도 있어요. 길어도 한 2일이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비용에 있어서는 개인 사업자가 당연히 더 좋습니다. 근데 뭐 이거 300만 원, 이거 3일, 이거 뭐 줄이겠다고 사실 나는 그러면은 개인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곳은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지나 상호, 임원 등이 변경이 되거나 하면은 그때그때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을 또 바꾸는 과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또 드실 거예요. 개인 사업자는 바꾸긴 해야 되지만 비용은 안 들어요. 그냥 동네 세무서 가시면 돼요.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업 종료 시. 자, 우리가 이제 사업을 열심히는 했으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자,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 우리의 법인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내가 만든 ABCD 실내 건축 면허를 갖고 있는 법인을 내가 임원에서 빠지고 내 주식을 다 빼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왜냐? 법인이라는 건 대표자와 같은 인격이 아니에요. 그냥 법인이라는 제3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법인의 임원이었을 뿐이었고 나는 그 법인의 주주였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법인의 임원을 사임하고 주주의 주식을 다 주고 하면 그 법인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거기에 임원을 하고 주식을 양수받아서 한다면 그 법인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도를 할 수가 있고 양도를 한다는 건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실적, 시공력 평가 결과 나온 거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연혁이 있는 경력이 오래된 회사를 운영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입찰에 유리하니까. 그래서 회사를 잘 관리해 놓고 실적도 잘 쌓아 놓으면 법인의 경우는 이렇게 양도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내가 개인 대표 이꼬르 개인 사업자잖아요. 사업체잖아요. 그럼 내가 빠지는데 그걸 누구한테 어떻게 해주겠어요? 개인 사업자를 또 법인으로 전환하고 전환을 한 다음에 전환에 따른 이 건설 면허에 대한 모든 복잡한 것들을 다 거기다가 이전을 다 해놓고 그러고 팔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시는 분 없어요. 왜냐? 너무 번거로워서. 그래서 법적으로 개인 사업자를 전환하지 못해요 라기보단 하는 방법은 있으나 잘 안 해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하고 또 양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도 같이 고려 한번 해보시고요. 자, 제가 지금 고려사항 말씀드린 거 보면 자, 세금 구간이 있었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그다음에 자금 운용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초기 설립 양도 여부. 세 번째, 네 번째는 빼더라도 1번, 2번 보면 법인이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고 개인이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 두 개 다 좀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럼 초기에는 별로 매출이 없을 테니까 먼저 개인 사업자로 냈다가 나중에 매출액 높아지면 법인으로 내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얼핏 좋은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건설 면허를 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를 내서 거기에다가 건설 면허를 땄어. 그 사업을 하죠. 실적이 막 쌓였어. 공제조합에 돈도 넣어놨어. 공사에 관련된 미수금도 있어. 이것저것 해놨을 거예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 법인으로 전환할게요. 클릭 뚝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실적, 시공력 평가, 공제조합, 공사 관련 뭐 각종 보증이나 미수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건 바이 건으로 옮겨야 돼요. 법인으로 옮겨야 돼요. 어렵다라는 거죠.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러한 생각으로 하셨다가 막상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나 전환은 못하겠고 그냥 이 개인 사업자에 있는 실적이랑 내용 그냥 버릴게요. 버리고 법인 신규로 그냥 하나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할게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안 된다가 아니고 너무 복잡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 하셔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강조드릴게요. 왜냐하면 장단점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대표님들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저라면 제가 면허를 낼 거면 전 법인으로 낼 거예요. 일단 건설 면허를 낸다는 것 자체가 내가 건설업 업무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면허 뚝 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어디선가 건설 쪽 관련 업무를 하셨거나 또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사업을 영유하셔서 어느 정도의 계획도 있고 해봤던 그 경험치도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면허가 필요하다라는 건 결국은 매출이 더 증대되기를 바래서 매출이 증대되려면 계약 금액이 높은 걸 따고 입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면허가 있어야 되니까 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 목표 자체가 그렇잖아요. 지금보다 높은 매출, 입찰도 보고 싶어. 신뢰도도 더 쌓고 싶어. 그러면 저는 법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금도 매출 높아질 거니까 더 오히려 나을 수 있고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뭐 경쟁 입찰 같은 거 했을 때 신뢰도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모로 그쪽이 더 관리적으로도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모든 걸 다 하나에 다 좋은 것만 다 옮겨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법인으로 건설 면허를 내는 걸 일단 추천은 드리고 다만 대표님들이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 방향성에 따라서 현명한 방향으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해솔 C&I의 김 차장이었고요. 이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외에도 나는 어떤 면허를 내고 싶어, 내야 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이 031-698-2323 이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이었습니다.